안녕하십니까. 저번에는 지하 저류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우가 발생되면 적정 빗물을 저장해서 배출하는 시설물인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큰 구조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대심도 빗물 터널입니다. 그럼 대심도 빗물 터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대심도 터널은 지하 약 40m 이상에 설치되는 그 터널형 구조물을 말합니다. 동그랗게 구조물. 보통 그 반경, 그러니까 원 구조가 약 한 6에서 크게는 12m까지 사이즈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우가 발생되면 빗물을 받아서 그 펌핑을 해서 다시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지하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업에서 이 굴착하는 구조를 개발했는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스위스에서 그 TBM이란 대형 TBM이란 지하 굴착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 굴착기가 있습니다. 그 굴착기를 개발해서 독일과 네덜란드부터 설치하였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첨심도, 중심도, 대심도로 나눠집니다. 첨심도는 0에서 5m에 설치되는 구조, 그다음에 중심도는 5에서 40m에 설치되는 구조, 그다음에 대심도는 40m 이상,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깊이에 설치되는 시설물을 대심도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심도 빗물 터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0m 이상에 설치되는 지하 구조물도 대심도 구조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았습니다. 대심도 빗물 터널 설치 시 안전 이격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직으로 위아래로죠. 요 간격이 20m 이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공 시 토사 또는 안반이 유실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터널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유격거리가 20m 요 간격에서 유실되더라도 이 위에 있는 이보다 위에 있는 구조물들이 그래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그리고 터널했는데 유실됐다 그러면 빨리 콘크리트를 저희가 채워서 쇼크리트나 이런 것들을 채워서 또 집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 안전 유격거리를 20m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사용 중인 우수 배관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수 배관의 처리 용량 자체가 부족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우수 배관을 확장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서울시를 기준으로 이 우수 배관을 확장시켜 주려면 터파기에서 우수 배관을 걷어내고 새로운 우수 배관을 넣어서 확장시켜 주면 됩니다. 문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수 배관 상부에 지적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도시가스관, 관 케이블, 뭐 하다못해 뭐 통신관, 뭐 여러 가지 그 배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 인도가 설치가 돼 있거나 이런 시설물도 있지만 그 위에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럼 건물을 다 부시고 다시 설치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배관을 또 다른 쪽으로 돌리기에는 그 기장이나 설치 심도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관을 교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배관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대심도 빗물 터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십시오. 뭐 100mm짜리 배관을 지하 대심도에다 1000mm짜리 배관을 묻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가 지금 현재 빗물 처리 용량을 70mm에서 지금 95mm까지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배관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배관의 한계점은 95mm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류조나 그 다음에 빗물을 일시 저장해서 배출하는 시설물들을 설치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95mm까지 한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지금 방제 성능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지자체별로 우리는 얼마까지 방제 성능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 기준의 처리 용량을 맞출 거야 라는 게 있는데, 서울시는 그 방제 성능 목표를 100에서 110mm까지
기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110mm까지 시간당 처리 용량을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심도 빗물 터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장점은 지금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기후 강우에 맞는 지금 현재 기후 환경의 변화에 맞는 도심지 홍수 예방에 특화된 구조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큰 구조물이 지하에 설치된다는 것은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큰 비용은 단지 설치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지 관리비에도 포함이 됩니다. 서울시가 대심도 빗물 터널을 계획한 2011년도 예산을 보면요, 8,529억 원이었습니다. 네, 현 시점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세 곳만 보아도요 1조 1,500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합니다. 또한 설치 후 빗물을 펌핑하고 펌핑 후에 그 빗물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의 비용도 마찬가지로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설치가 된 다음에 투입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세금이 많이 투입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도 빗물 터널은 도심지 홍수 예방에 매우 특화된 시설물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도 가장 좋은 지금 시설물로 손꼽히는 구조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앞전에 계속 저희가 이제 금액 갖고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국민의 세금이 많이 투입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투입된 구조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입돼서 그런 구조를 설치했을 때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도심지 홍수가 발생됐을 때 실제 인적 물적 피해 발생률을 보면요, 한 해에 약 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의 그 피해가 발생된답니다. 결론적으로 홍수가 몇 번 발생되고 이걸 몇 번 예방했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손익분기점이 어느 시점에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대심도 빗물 터널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연구개발하면서 봤을 때, 이렇게 좋은 구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문제로 꼽혀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하 대심도에 토지를 매입할 필요도 없고 그 하부에다 그런 큰 구조물들을 설치한다라는 거. 그리고 뭐 그러니까 남의 토지를 뚫고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이제 비용을 집행하긴 하지만 1% 미만의 토지 비용만 보상비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비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깊이에서 설치를 한다라는 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심도는 비용입니다. 비용. 그 큰 구조물을 설치하는 비용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유지 관리하느냐. 그래서 대심도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초기 호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호수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류조나 대심도 빗물 터널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초기에 발생되는 빗물을 받아서 대심도나 저류조까지 전달하지 못한다면 결론은 대심도 빗물 터널이나 저류조도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초기 호수 처리 시설들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